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자, 오늘은 오하로 피부과 정재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필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봤잖아요. 이번에는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시술이 이제 가장 첫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걸 떠올려 보면은 필러보다는 조금 가볍다. 네, 부작용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요즘에 주로 환자분들은 보톡스 시술 어떤 부위에 많이 맞으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미용 목적 그리고 치료 목적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네. 미용 목적으로는 역시 주름을 없애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면은 그러니까 표정 주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근육을 계속 씀으로 인해서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표정 주름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고정 주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마라든지 미간, 눈가 같이 주로 얼굴의 상부 부분에 있는 그런 주름을 없애는 목적으로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근육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근육을 계속 안 쓰다 보면은 근육이 점점 위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각턱이라든지 승모근 혹은 종아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퇴근 같은 그런 경우에도 특히 여성분들은 좀 근육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치료 목적으로는 주로 이제 그 내성마비 환자에서 그 근육에 강직이 있을 때 그런 걸 좀 풀어주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통이 심한 경우에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함으로 인해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치료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다한증. 여기서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손이라든지 발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부위에 땀을 흘리는데도 전에 말씀드렸던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물질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땀이 덜 흐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기저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였네요. 자, 그래도 보톡스가 이제 몸에 좀 흡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깐깐하게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보톡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보톡스도 우선은 이제 안전성이 좀 입증이 되어 있는 그런 보톡스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안전성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준은 역시 FDA가 되겠죠.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인지도면이라든지 신뢰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네. 미국 FDA에서 그 승인을 받은 보톡스는 외국산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3가지가 있고요. 국산 같은 경우에는 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FDA 승인을 받은 보톡스가 아무래도 좀 안전성 면에서는 믿을 수 있는 보톡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맞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기준으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네,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저희들끼리 좀 하는 얘기, 뭐 소위 카더라에 따르면 보톡스가 자주 맞으면 주기가 점점 더 짧아져야 되는 그런 내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보톡스 내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워낙 이제 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보톡스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맞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내성이 생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내성이라는 게 아주 드물게 생기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빈도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이제 어떤 경우에 내성이 꼭 생기고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아직 법칙은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많은 양의 보톡스를 너무 짧은 주기에 보톡스를 맞으시면은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 있는 보톡스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맞지 않고 주기를 약간은 좀 띄어서 맞는 그런 게 중요하겠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한 이후에 여러 병원을 좀 돌아다니시지는 마시고요. 한 병원에서 좀 주기를 정해놓고 맞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고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톡스도 환자분의 그런 상황에 좀 고려를 해서 시술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똑같은 연령대의 환자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마라든지 근육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를 같은 용량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근육의 힘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붓기가 훨씬 심하고요. 하고 나서 뭐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은 그걸 계속적으로 좀 용량을 좀 조절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그런 이제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병원에서 계속 다니시면서 그런 걸 측정을 해가면서 안전하게 맞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세하게 보톡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